안녕하세요. 이번 주 템퍼스의 주간 뉴스나 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템퍼스 본질에 좀 좋아진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집중적으로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은 템퍼스 AI의 데이터 책임자인 멜리사의 AI와 실제 데이터가 정밀 의학을 현실로 만든다라는 주제의 Q&A예요. 우선 이 Q&A가 좀 길게 돼 있어서 좀 간단하게 줄일까 하다가 보다 보니까 괜찮고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좀 다 길게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지금 헬스케어 산업에서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에 대한 답인데, 지금은 의료 데이터가 환자의 유전체 정보, 전자의무 기록, 영상 데이터, 심지어 웨어러블 기기에서 나오는 일상 데이터까지 폭발적으로 쌓이고 있다고 해요. 문제는 이 방대한 데이터가 모두 다른 형식과 시스템 안에서 흩어져 있다는 점이라고 했는데, AI의 등장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이제 이 방대한 데이터가 이제 다른 형식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모아주는 이 AI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잘 풀린 기업이 이제 팔란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는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된 시야로 묶고 실제로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즉 AI 덕분에 처음으로 정밀의학이 실현 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AI를 쓸까 말까가 고민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더 안전하게, 더 빠르게 AI를 의료 현장에 적용할까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템퍼스는 어떻게 올바른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나요? 였고, 그 답으로는 템퍼스는 데이터 중심 회사라는 걸 강조했고, 우리는 진단검사, 연구도구, AI 모델이 데이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표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3단계 접근을 취한다고 합니다. 우선 데이터 접근성으로는 의료기관과 협력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HIPAA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환자 식별 정보를 완전히 제거한 형태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비식별 정보죠. 의료 데이터 자체가 개인정보가 되게 세게 박혀 있다 보니까 이 많은 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해자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후발주자들은 따라오기 힘들어요. 이 정보 모으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 말하는 건데, 제가 투자했던 포인트는 이 데이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 플랫폼. 서로 다른 포맷의 데이터를 하나의 분석 가능한 구조로 정리해주고,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중복 제거, 외부 데이터 연동, 비정형 텍스트 구조화까지 수행해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자 중심 제공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의사, 연구자, 제약사가 바로 쓸 수 있게 제공해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연구자가 특정 유전자 변이와 치료 반응 관계를 바로 탐색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템퍼스가 또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의사, 연구자, 제약사가 이렇게 바로 쓰게 만들어주면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 데이터를 다시 받아서 다시 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복리로 좀 돌면서 쌓여가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데이터 쌓이는 양이 계속 늘어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쌓일수록 조금 더 좋은 데이터들이 쌓이는 거죠. 질 좋은 데이터들이. 세 번째 질문은 템퍼스는 AI를 어떻게 실제 의료 데이터에 사용하고 있나요? 였고, 답변으로는 AI의 핵심 역할은 비정형 데이터를 이해하는 거라고 해요. 의사의 진료 노트, 병리 리포트, 영상 이미지처럼 사람이 해석해야만 하던 부분을 AI가 읽고 구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초안을 만들고 전문가가 그걸 검토하고 다듬는 구조라고 해요. 덕분에 수주 걸리던 데이터 추출 작업이 단 몇 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든 거죠. 이건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에게 실시간으로 통찰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큰 변화라고 합니다. AI가 특정 환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료 옵션을 제안하거나 임상시험 후보 매칭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단계까지 진화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내용은 이미 템퍼스에서 하고 있고 사례들도 많고 지금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효과입니다. 특히 임상시험 후보 매칭이 되게 조금 전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약사에서 어떤 약을 개발할 때 필요한 임상군이 있는데 이게 되게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이제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AI가 이제 이런 거를 매칭을 해주는 게 제약사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전혀 없죠. 비용이랑 시간, 효율까지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는 문제니까요. 네 번째 질문으로는 학습 의료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였고, 답변으로는 이건 정말 템퍼스가 추구하는 핵심 철학이라고 밝혔고, 학습 의료 시스템이란 각 환자의 경험과 데이터가 다음 환자의 치료를 개선하는 순환 구조를 말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쌓인 데이터를 제공했을 때 그 데이터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즉, 매 치료와 진단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또 다른 환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일종의 의료 생태계의 피드백 루프인 거라고 합니다. 템퍼스는 이런 구조를 현실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데이터 사일로를 허물고 AI가 학습과 예측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템퍼스가 다루는 실세계 데이터에는 어떤 종류가 포함되나요? 였고, 답변으로는 우리는 유전체 데이터만이 아니라 EHR, 영상, 청구 데이터, 치료 결과 등 환자의 전체 여정을 담는 모든 데이터를 다룬다고 해요.
특히 템퍼스는 자체적으로 유전자 데이터를 생산하는 동시에 실제 임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도 수집하는 듀얼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데이터를 연결하면 훨씬 더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나온다고 해요. 결국 목표는 각 환자의 치료 결정이 더 데이터 기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거라고 합니다. 애초에 템퍼스 창업자이자 CEO가 회사를 차린 이유도 이렇게 정밀 의료가 데이터 기반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적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차렸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잘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자 의지대로 회사가 좋은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좀 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템퍼스에 투자하는 이유 자체도 이거에 동의도 되고 기대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전 좋아하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데이터 품질과 다양성을 어떻게 보장하나요입니다. 답변으로 이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핵심 임상 지표의 정확성을 항상 검증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누락된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출처를 연결하고, 셋째로는 다양한 인구 집단이 대표되도록 데이터 샘플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템퍼스는 미국 내 종양 전문의의 절반 이상이 템퍼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어서 데이터의 폭과 다양성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일곱 번째 질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윤리는 어떻게 지키나요? 였고, 답변으로는 템퍼스는 철저히 기준을 준수하고 모든 데이터는 최대한 빨리 비식별화하고 내부 접근은 역할 기반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건 템퍼스는 데이터를 제공한 병원과 파트너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유지시킨다고 해요. 이 메시지는 우리가 데이터를 독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데이터로부터 생긴 인사이트를 다시 파트너에게 공유하는 거고, 이건 협력적 데이터 생태계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홉 번째 질문은 앞으로 AI와 의료 데이터의 방향은 어디로 갈까요? 였고, 답변으로는 앞으로는 멀티모달 AI, 텍스트, 영상, 유전자, 임상 데이터가 통합된 모델이 중요해질 거라고 합니다. 이제는 한 검사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의 전체 데이터 궤적을 이해해 조기 진단과 예방으로 확장되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정밀의학은 단순히 치료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예측하고 예방하고 환자에게 최적의 결정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템퍼스가 이미 하고 있고 나아가는 방향이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데이터 파트너를 고를 때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해요. 이 데이터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한 구조인가? 두 번째로는 텍스트, 영상, 유전자 같은 다양한 데이터 차원을 포함하는가? 세 번째로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에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데이터 파트너를 고를 때 이런 게 이제 충족이 돼야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면은 템퍼스는 데이터와 AI가 함께 학습하는 의료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 목표는 모든 환자가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정밀 의료에 대한 얘기죠. 이번 인터뷰는 단순히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템퍼스가 지금 어떤 단계에 진입했는지, 그리고 AI 헬스케어 산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매우 명확히 보여주는 전략적 시그널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위에서 본 질문들이 템퍼스에 투자하고 있는 진짜 투자자라면 궁금해할 사항들이 좀 많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길어도 다 갖고 온 거고, 그래서 이 인터뷰가 의미하는 큰 흐름을 좀 보자면은 템퍼스는 이제 데이터 기업을 넘어 AI 의료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 중이라는 느낌이에요. 이제 저 Q&A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거는 RWD 실세계 데이터와 AI의 결합인데, 단순히 진단검사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미국 의료 시스템 전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표준화하고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템퍼스는 데이터를 단순히 모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작동하게 만든다. 이는 팔란티어가 산업 데이터를 표준화했던 것처럼 템퍼스가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의료 혁명 중심에는 데이터 품질이 있다고 강조했는데, AI 모델이 아무리 뛰어나도 의료에서는 데이터 신뢰성이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Q&A에서도 여러 번 강조됐습니다. 비정형 의료 데이터, EHR, 의사노트, 영상 등을 AI가 구조화하고 병원마다 포맷이 달라서 이를 통합할 플랫폼을 우리가 만든다라 볼 수 있습니다. 즉 AI를 활용하기 전에 데이터를 정제하고 해석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라는 뜻이었고, 이는 단순한 AI 기업이 아닌 의료 데이터 인프라 기업으로의 진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템퍼스의 전략적 포지션은 팔란티어가 정부 데이터를 통합했다면 템퍼스는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고, 오픈 AI가 언어 모델을 학습시켰다면 템퍼스는 의료 지식 모델을 학습시키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템퍼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매도들은 이제 AI에 매출이 없으니까 AI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거 언제 걷어들일지 모르겠어요, 이 기준을. 그리고 학습 의료 시스템은 미래 의료의 핵심 비전으로 봤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AI의 헬스케어의 방향성을 구체화한 선언인데, 모든 환자의 경험이 다음 환자의 치료를 더 낫게 만든다. 이게 이제 창업 이유와도 맞물리는 핵심 비전입니다. 이게 회사들이 좀 가다 보면은 간혹 이제 딴 길로 새거든요. 이제 공매도에서도 이게 일부러 AI를 넣은 게 이제 뭐 한타 해먹고 가려고 한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기업에는 관심이 없다 이러는데, 초기에 만들었던 그 슬로건 그대로 핵심 비전을 갖고 지금까지 10년 지났는데도 그걸 위해 달려왔고,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더 믿음이 가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즉 의료가 더 이상 고정된 연구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피드백되고 학습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가 실현되면 템퍼스는 병원, 제약사, AI 모델을 잇는 의료 데이터 허브가 될 것이고 결국 데이터의 구글, 헬스케어의 팔란티어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데이터 윤리와 투명성은 규제 대응 전략의 핵심인데 HIPAA 준수, 비식별화, 병원과의 데이터 소유권 공유 등은 단순한 윤리 기준이 아니라 강력한 규제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 전략입니다. 미국 의료 데이터 시장은 규제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템퍼스는 데이터를 독점하지 않는다, 병원과 함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메시지는 정부, 병원, 제약사 모두가 안심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신뢰 구축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이런 신뢰관계를 되게 잘 쌓았거든요, 템퍼스가. 미국이 이제 의료 데이터 시장 규제가 제일 강한 나라로 뽑혀요. 그래서 템퍼스의 전략도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강력한 규제 시장에서 성공을 한다면은 다른 나라 가서도 일단 쉽다. 그래서 일단 미국부터 하자 해서 얘네들이 진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원래 나라마다 이제 병원 개인정보 데이터가 좀 빡세긴 한데 미국이 가장 좀 빡센 걸로 유명해요, 여기는. 여기는 뭐 잘못되면 뭐 소송이 난리 나는 나라니까. 그래서 얘네가 지금 크게는 미국만 하고 있고 좀 작게 얘기해보자면 이제 손정이랑 손잡고서는 이제 일본에 이제 합작회사가 있긴 하죠. 근데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건 일단 이 미국 내 이 시장만 좀 집중해도 충분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퍼스의 미래가 좀 기대되는 이유 자체가 여기에서 일단 먹고 다른 나라로 진출했을 때에 대한 이제 그런 시너지거든요. 뭐 이미 여기 먹었을 때쯤이면은 글로벌 제약사랑 시총을 좀 나란히 할 수 있는 급까지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장성이나 뭐 여러모로 보면. 근데 거기서도 더 성장성을 보여주는 게 이제 다른 나라로 가야겠죠.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100조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시가총액이. 근데 거기 매출 규모나 뭐 전 세계로 거기는 좀 다루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 어깨를 좀 나란히 하려면은 법을 아예 빼고 그냥 좀 진짜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 미국 시장 먹고 이제 다른 나라로 진출할 때 좀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00조만 가도 지금의 7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뭐 성장한 거 보면 템베거가 좀 이뤄질 수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게 100조 가서 땡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하는 기업들은 계속 이제 상승합니다. 그 성장성을 믿고 저희는 이제 좀 불안하더라도 소형주에 투자하는 이유기도 하죠. 이제 템퍼스도 소형주라고 보기도 애매한 게 지금 한 24조? 뭐 30조 정도 다 돼가요, 시총이. 좀 큰 기업이죠, 엄청. 그리고 템퍼스 렌즈에 대한 얘기인데 그 Q&A에서 템퍼스 렌즈는 단순한 데이터 뷰어가 아니고 연구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템퍼스의 임상 및 유전차 데이터와 결합하여 분석과 모델링까지 할 수 있는 통합 워크페이스라고 언급했어요. 즉 의료 데이터를 위한 파운더리, 챗GPT, 데이터브릭스 결합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브릭스가 뭐냐면은 데이터랑 AI를 함께 다루는 뭐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약사, 병원, 연구자가 모두 연결되는 AI 기반 의료 연구 허브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하고 싶어하는 곳이 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빅테크들 쪽에서 헬스케어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게 AI랑 맞물릴 때 좀 시너지가 크다고 생각했는지 좀 많이들 발을 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빌 게이츠 이런 애들은 당연히 이제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섹터 자체가 좀 되게 저평가고 관심이 되게 없는 분야입니다, 투자자들한테. 이게 한 10년인가 뭐 한 20년 동안 관심이 별로 없는 섹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이 몰리면서 이렇게 AI랑 맞물리면서 좀 이렇게 상승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마냥 물 떠놓고 기대하는 건 아니고 계속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소식들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윤활 같은 곳 기사들을 좀 보다 보면은 이제 헬스케어의 뭐 반등 뭐 이런 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헬스케어에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멀티모달 AI는 의료 AI의 차세대의 전장이라고 봤습니다. 이제 Q&A에서 마지막에 앞으로는 환자의 전체 데이터 흐름을 이해하는 멀티모달 AI가 핵심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는 템퍼스가 단순한 텍스트 기반 모델이 아니라 텍스트, 영상, 유전체, 임상 데이터를 통합 학습시키는 의료용 AI를 개발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즉 환자의 진료 기록, 병리 슬라이드, 유전자 서열, 처방 이력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통합 인공지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인터뷰가 템퍼스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는 이승인, 퓨처 50 선정, 대형 제약사의 파트너십에 이어 이번 Q&A는 템퍼스는 이제 의료 AI 인프라층을 구축한 기업임을 좀 말해주었고, 즉 단기 매출 위주의 진단 기업이 아니라 의료 생태계의 필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멤버십 영상이나 이제 간혹 이제 투자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 하방이 지금 전과는 다르다. 2분기 실적 발표 전과 후는 이제 완전히 좀 다른 기업으로 봐도 살짝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세웠던 이제 상승 시나리오가 좀 이런 것들을 보고
말했던 건데 좀 명확히 해줬죠. 이제 그런 얘기 할 때만 해도 이제 승인이나 퓨처 50이나 이제 이런 파트너십이나 좀 많이 없었을 때죠. 이게 되게 성장이 엄청 빨라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뭐 스캠 회사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던 곳이었는데, 그래도 이거 10년차 기업에 좀 괜찮은 좀 조단위 기업인데 스캠 소리 듣고 막 CEO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먹고 날른다 이랬는데, 지금 또 평가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뭐 주가가 올라서도 있겠지만 기업이 이렇게 좀 증명될 수 있는 본질에 대한 뉴스들이 많아졌고, 진짜 과학적으로 입증돼야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전보다는 믿음을 주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좀 의료 섹터로 자리 잡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템퍼스에서 일하는 많은 책임자들의 인터뷰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합쳐봤을 때 맞는 것들이 많고 되게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까지 뭐 다 거짓이다 이러면 사실 그것까지는 알면서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관 투자자들도 모르고 투자하는 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와진 것만 봤을 때는 이제 좀 스캠 기업 소리는 안 들을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매도 리포트 하나가 참 이게 좀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진짜 많이 심어줬죠. 근데 거기 리포트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다 반박되고 있어가지고 빨리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와 이제 흑자 전환하는 모습까지 내년이겠지만 내후년이나 같이 보고 싶네요. 이제 좀 길었지만 이 인터뷰에 함축된 의미를 좀 종합 정리해보자면은, 산업적 의미로는 템퍼스는 데이터 표준화와 AI 통합을 통해 의료 생태계 중심으로 이동 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술적 의미로는 LLM 멀티모달 AI 실세계 데이터를 결합해 의료 의사결정을 자동화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비즈니스의 의미로는 단순 진단 기업에서 데이터 AI 인프라 기업으로 포지셔닝이 바뀌고 있고, 투자적 의미로는 헬스케어 업계의 팔란티어로서 재평가 가능성이 좀 돋보였고, 사회적 의미로는 규제, 윤리, 공유 생태계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장기 신뢰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가져왔는데 좀 Q&A가 되게 중요한 내용들만 담고 있어서 좀 추려낼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길어도 하나하나 좀 중요했고 다시 한번 의미를 살펴볼 만해서 좀 길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회사 뉴스인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ARPA-H가 ADAPT 프로그램에 대한 CRO 및 테스트 서비스 제공자로 선정하여 정밀 암 치료를 발전시키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우선 ARPA-H 템퍼스 AI를 ADAPT 프로그램의 CRO 및 테스트 서비스 제공자로 선정인데, 이거 말하기도 힘든데 이게 이제 뭔지부터 살펴보면, 우선 ARPA-H란 22년에 신설된 기관으로 DARPA 국방 고등연구계획국의 의료 보건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DARPA가 군사 기술 혁신, 인터넷 집필 등을 이끌었다면은 ARPA-H는 의료 혁신과 생명과학 기술을 빠르게 실험하고 발전시키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부 산하기관이지만 민간 스타트업이나 병원, 대학과 공동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하는 혁신형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ADAPT 프로그램이란 뭐냐면은 ARPA가 운영하는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 정식 명칭은 ADAPT, 목표는 AI와 바이오마이커를 이용해 암의 진화와 내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환자별로 치료를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임상 전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은 미국 정부 아래 HHS 보건복지부 있고, 그 아래 ARPA-H 보건고등연구계획국이 있고, 이제 거기서 하는 AI 기반 정밀 암 치료 프로젝트가 ADAPT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이제 CRO 및 진단 제공자로 템퍼스 AI가 선정됐습니다. 이제 CRO가 뭐냐면은 임상시험 수탁기관입니다. 대충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보면은 목표는 전이성 암을 대상으로 종양의 변화, 내성 진화 과정을 AI 모델과 바이오마커 분석을 통해 조기에 탐지하는 게 목표고,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 치료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 구축, 초기 집중 질환으로 비소세포암과 유방암, 대장암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AI로 암의 진화를 감지하고 치료를 실시간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템퍼스의 역할은 두 가지 핵심 역할을 맡게 됐는데, 첫 번째 역할은 CRO 역할이에요. 임상시험 운영입니다. 템퍼스 산하 임상시험 자회사 컴패스가 프로그램 참여기관 전체의 임상 운영 관리를 하고 환자 모집, 시료 수집, 실험 설계, 실행 지원 등을 총괄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역할로는 AI 기반 진단 및 데이터 통합이에요. 템퍼스의 진단 플랫폼 XE, XR, XF+, XM을 활용해서 각 병원 연구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제하여 바이오마커 치료 반응, 내성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즉 템퍼스는 AI 정밀의학 분석, 임상 운영, 데이터 통합까지 모두 담당하는 풀스택 파트너로 선정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종양은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되면 계속 진화하는데, 기존의 고정된 치료 전략은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해요. ADAPT는 AI가 종양의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고 임상 시험 설계 자체를 적응형 구조로 바꾸는 혁신 모델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즉 치료 후 반응 데이터를 AI가 학습해서 종양의 내성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다음 단계 치료법을 예측 임상 설계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자동화 데이터함으로써 진화하는 암에 대응하는 진화형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해요. 이제 이거에 대한 CEO 에릭의 발언도 있었는데, 템퍼스가 이 프로그램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우리는 포괄적인 분자 프로파일링, 데이터 통합 역량, CRO 서비스를 한 곳에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각 환자에게 더 정밀하고 개인화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즉 템퍼스가 단순히 기술 협력자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를 운영, 실행하는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AD-APT의 임상설계 특징은 종양의 내성 메커니즘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AI 바이오마커 임상 데이터를 통합해 다음 치료를 자동 추천해주고, 임상시험 중에도 치료 전략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환자 생존율과 장기 예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 정리를 해보자면은 주관 기관은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혁신 연구기관이고, 프로그램명은 AD-APT, 거기에 템퍼스 AI가 CRO 및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역할로는 임상시험 운영, 데이터 통합, AI 기반 분석입니다. 대상 암종은 비소세포 폐암, 유방암, 대장암입니다. 목적으로는 AI로 종양의 진화를 조기 탐지하고 치료를 실시간으로 조정해줍니다. CEO 코멘트로는 정밀하고 개인화된 치료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요약해보자면은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ARPA가 템퍼스를 정밀 암 치료 프로그램인 AD-APT의 CRO 및 진단 파트너로 공식 선정했고, 이 프로그램은 AI 데이터 기반 맞춤형 암 치료 새로운 임상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이번 발표는 템퍼스가 미국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는 단순 상업적 계약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암 치료 혁신 프로그램에서 AI 인프라를 맡는 첫 민간 기업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템퍼스가 이제 의료 AI 기술을 넘어 국가 단위 정밀의학 프로그램의 핵심 실행기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좀 좋은 뉴스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주가 반응은 조금 덜 하죠. 그리고 이때 이제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한 번 더 좀 박았는데, 이게 좀 잘 해결돼서 이런 뉴스들이 반영되면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템퍼스 COO의 새로운 블로그 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글의 주제는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AI 발전과 템퍼스의 전략 및 강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단 이거 쓰신 분은 이분이고요. 이분은 템퍼스의 최고 운영 책임자입니다. 이제 저 글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와 헬스케어의 차이점을 좀 해놨는데, 일반 AI 모델들은 인터넷 전체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이제 챗GPT나 이제 제미니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헬스케어는 데이터가 사일로화되어 있어 접근성이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이제 사일로화는 이제 공유하지 않고 이제 개별이라는 소리예요. 데이터가 이 병원, 저 병원, 저 병원 이렇게 해서 따로 공유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낮아요. 근데 의료에서는 정확성이 매우 중요해서 단순한 범용 AI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당연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애초에 그래서 의료 AI랑 그냥 일반 AI 모델들이랑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데이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데이터 자체가 되게 그냥 해자예요. 경제적 해자 같은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한테는. 그래서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고, 이런 신뢰성이나 이제 기관들과의 그런 소통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좀 더 값지고, 세계 20대 병원 중에 19곳이 템퍼스의 데이터를 쓰는 이유가 저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렇게 모으는 것보다 그냥 사서 쓰는 게 훨씬 얘들한테 싸고 간편하고 쉬운 일이에요. 당장 애플만 봐도 자기네 자체 AI를 못 만들잖아요. 요즘에 AI 회사들이 이제 직접 개발해서 자사 AI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완성된 AI를 갖다 쓰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그런 트렌드기는 해요. 그래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다가 손실도 굉장히 크고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이미 조금 경쟁자 선두주자들이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단편적으로 X에서 만든 그록만 봐도 이게 지금 성능 벤치가 되게 높거든요. 지금 챗GPT랑 제미니가 있는데, 전 제미니랑 챗GPT 둘 다 쓰고, 이제 애플에서 좀 탐내고 있는 퍼플렉시티도 쓰는데, 제가 다 써본 결과 이제 챗GPT랑 제미니를 가장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록이나 퍼플렉시티는 좀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그냥 선점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사람들이 쓰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벤치가 뭐 높고 이게 이겼네 저게 이겼네 계속 앞서터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 일반 사용자, 일반 유료 사용자들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 익숙해져 있으면 굳이 다른 데 눈 돌려서 안 사고 그냥 이것만 계속 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점된 효과가 되게 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서도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르지만 기업 내에서 쓰는 거라
그래도 그쪽도 이제 만들어서 이걸 수익화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고 사람들을 끌어오기가 힘들다라는 그게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이 그렇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를 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미 좀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템퍼스가 그 데이터 해자가 쌓여있기 때문에 좀 다른 회사들에서도 접근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뭐 팔란티어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모두들 알지만 모든 회사가 팔란티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 이렇게 갖춰진 그런 것들은 좀 침범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했던 포인트도 이미 그거를 템퍼스가 갖춰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건데 최근 들어 그런 격차들이나 좀 여기를 갖다 쓰는 것들이 많아져서 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템퍼스가 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인데 템퍼스는 미국 내 4,500개 이상의 병원과 연결된 강력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분자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를 통합하여 개별 환자의 문맥에 맞는 진단 리포트를 제공할 수 있고 이 모델은 암 분야뿐 아니라 심장학, 신경학, 병리학 등 다른 진료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템퍼스가 정신과 쪽도 건들고 있고 조금 원래는 암 쪽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분야가 엄청 넓어졌어요. 그러려고 이제 인수했던 것들에 대한 시너지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가 좀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실제 데이터 세트라는 이런 표인데 이제 이런 표를 같이 게재했습니다. 이제 저 게재된 사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대한 실세계 데이터 보유. 현재 템퍼스는 약 3,800만 개의 연구 기록과 70억 건 이상의 클리니컬 노트를 보유 중이고 암 환자 데이터, 유전체 시퀀싱, 병리 슬라이드 이미지 등 풍부한 멀티모달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 분야에는 우울증, 불안, ADHD, 양극성 장애 환자에 대한 10만 명분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유전자형 데이터, 임상 진행 노트, 환자 보고 결과 데이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정보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템퍼스의 강점은 단순히 많은 데이터를 보유한 게 아니라 병원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하여 최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흡수한다는 것에 있고 이렇게 얻어진 익명화된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로 활용되며 AI 모델의 기반이 됩니다. 얘네들이 데이터가 쌓이는 게 중요한데 이게 계속 쌓이는 구조거든요. 어쩔 수 없이. 템퍼스를 거쳐서 하려면은 이게 쌓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 쌓이면은 그걸로 훈련해서 데이터를 계속 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AI 모델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를 계속 흡수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복리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이제 불어나는 형태니까. 우선 전 투자도 그렇고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는 시간이 내 편이 되는 일을 좋아하는데 템퍼스가 딱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을 달려왔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직 적자이긴 한데 이제 얘네가 흑자로 바꾸려면 지금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성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숫자 놀이 하는 거라서 의미가 없고 얘는 더 큰 미래를 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적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적자인 기업이다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거는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뭐 애널리스트나 기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팔란티어도 10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지금 주가나 이제 벌어들이는 거나 계약이나 진행되는 거 보면 이제 이렇게 재무쟁이들이나 숫자만 보고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투자가 안 되는 세상이거든요, 지금이. 근데 그게 버블장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위험하긴 한데 지금은 재무 숫자보다 스토리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많이 가긴 하는데 근데 템퍼스는 스토리에도 집중돼 있는데 재무로도 계속 지키는 그런 강점들이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성이 있는 거는 항상 인지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템퍼스가 이제 이번 연도 4분기에 조정 에비타가 흑자 전환이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적어요. 520만인가? 뭐 되게 적은 돈이긴 해요.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긴 한데 이제 회사 가이던스가 26년에서 27년에 이제 완전한 흑자 전환을 꿈꾸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획대로만 된다면은 굉장히 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지만 이거 만약에 조금 삐끗해서 이제 한 분기 늦어지고 두 분기 늦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주가 하락도 크게 나올 수 있는 것도 항상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하실 때. 그래서 지금 템퍼스가 의료 특화 AI 모델에서는 우위에 있는데 헬스케어 전용 데이터로 학습한 AI는 범용 AI, 챗GPT 이런 것들보다 임상 과제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템퍼스의 자회사인 페이지는 비루오 프리즘과 같은 초기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적절한 의료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제일 최근에 조금 값싸게 좋은 가격에 잘 인수한 회사죠. 좀 싼 값에 잘 샀습니다, 이 회사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템퍼스의 미래 비전 및 응용 분야를 한번 보면 템퍼스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의 예후 예측, 임상시험 설계 개선, 실험약 대상 환자군 재배치, 위험 평가를 통한 밀착 모니터링, 여러 질환의 공존을 통합해 치료 계획 수립, EHR 시스템 내 AI
조수 코파일럿을 배치해 의료진의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단순한 자본이나 인력보다는 고품질의 데이터셋 접근성과 플랫폼 인프라 구축 능력이 핵심이며 템퍼스는 그 도전 과제를 정면 돌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걸 10년 동안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시스템 구축을 탐내는 대기업들도 꽤 많아서 조금씩 발을 얹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소식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주에 템퍼스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꽤 많이 떠가지고 좀 더 가져올 것도 있었는데 일단 중요한 것들 위주로 가져오고 이제 가볍게 다룰 수 있게 마지막으로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템퍼스의 팔스 바이온 사이언스의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 네트워크 가입이라는 뉴스입니다. 이제 주요 내용은 템퍼스가 팔스 바이온 사이언스의 CSP 네트워크에 새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이를 통해 템퍼스는 파스의 확장 가능한 단일 세포 시퀀싱 기술과 자사의 멀티오믹스 역량을 결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자들에게는 탐색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데이터 중심 연구까지 원스톱으로 워크플로우 제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럼 이제 CSP 네트워크가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은 24년에 시작됐고 전 세계 우수 서비스 제공자를 묶어 연구자들이 단일 세포 기술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설계된 네트워크라고 해요. 파스는 단일 세포 플랫폼의 확장성과 품질을 강조하는 회사이며 템퍼스와의 제휴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보다 통합된 기술 풀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양측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템퍼스 수석 부사장은 우리는 팔스의 사명과 연구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공유한다. 이제 단일 세포 시퀀싱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발언했고, 팔스의 공동창업자 겸 CEO는 템퍼스와의 협력을 통해 단일 세포 분석의 접근성과 도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복잡한 생물학적 질문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스케일과 통합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뉴스의 시사점을 한번 보면 이 제휴는 템퍼스가 단순히 임상 및 유전체 분석 중심 회사에서 단일 세포 수준부터 멀티오믹스 수준까지 데이터 스펙트럼을 확대한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요. 연구자에게는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된 분석 옵션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고, 템퍼스 입장에서는 기술력과 서비스 역량 확장을 통해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단일 세포 기술은 암, 면역, 조직 생물학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핵심 도구가 되고 있으므로 템퍼스가 이 영역에 진입한다는 것은 헬스케어, AI 생물학 기술 분야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많은 소식들, 좋은 소식들이 떴는데 그거에 비해서 일단 주봉은 양봉으로 마감했지만 조금은 아쉽게 됐습니다.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또 으르렁 하고 있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좀 패닉에 빠졌고, 코인 시장은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코인 선물 시장은 또 이제 말이 많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이제 많은 코인 선물 트레이더 분들이 조금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더라고요. 뭐 근데 그런 시장의 충격들은 진짜 모르고 다가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시장은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것들 있죠? 저는 거기서 문제가 터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거는 걱정대로 잘 되지 않아요. 이제 무슨 시장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제 우리도 모르고 있다 갑자기 한 대 두드려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가고 있다가 이거 뭐지 하는 순간 맞고 대응이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잘 아는 기업, 좀 불안하지 않은 기업, 내가 이 기업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본질에 문제가 없는 뭐 투기성 아닌 그런 든든한 알 수 있는 주식들을 좋아해요. 이런 위기가 언제 찾아오더라도 이제 다른 것들보단 걱정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적 이슈는 회사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해결이 되면 올라가요. 반등을 다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금융시장, 자산시장들은 항상 그랬어요.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반등 못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를 증명해주는 게 이제 나스닥과 S&P죠. 다우 지수도 있겠고요. 저는 살짝 공포에 탐욕을 부리는 걸 좋아하고 좀 환희에 공포를 느끼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반대로 해야 그나마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렇게 해도 결국엔 같이 두들겨 맞을 때는 두들겨 맞아요. 어차피 주식이 잠깐 사고 기회 봐서 팔고 나갔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 주식 만든 할아버지가 와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평생 투자할 거라면은 그냥 S&P나 뭐 이런 ETF 분할 매수 하시거나, 아니면은 진짜 좀 집중적으로 난 투자에 열중하고 싶다는 분들은 좀 자기만의 전략과 자기만의 이제 보는 뷰를 잘 가지고 이런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분들은 개별 주식에 좀 집중해서 이런 시장이 찾아와도 좀 더 여유를 부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히 이번 미중 그런 사건들이 걱정은 당연히 되는데 그 또한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좀 빨리 해결돼서 좀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요. 뭐 당연히 아닐 수도 있겠고 아닐 확률이 높겠지만 뭐 그러길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차피 얘네 만나서 뭐 합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계속 이렇게 갈 거 아닐 거 아닙니까?
26년에 중간선거 해야죠, 미국도. 그리고 중국도 지금 어려워요. 중국도 어렵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이렇게 히토리 하나 믿고서는 까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도 어느 정도 선에서 꼬리 내리고 다시 이제 에이펙에 만나가지고 잘 이렇게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도 11월 에이펙 회의 이제 다 끝나고로 밀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를 해서 이거를 마무리하던가 진짜 열받았으면 바로 시행한다 했겠죠. 트럼프 항상 하는 것처럼. 근데 미국도 마냥 그렇게 들이받을 순 없고 중국도 마냥 들이받을 순 없어요. 중국이 조금 오버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됐는데 뭐 그냥 아직도 저는 WWE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 뭐 그럼 전쟁할 건지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좋은 주식에 레버리지 안 땡기고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개인 생각을 합니다. 뭐 본인마다 이제 짊어진 무게는 좀 다르고 시드도 다르고 뭐 환경이 다 다르겠지만 좀 이제 마인드를 좀 다잡으시고 겁먹어서 이제 충동적으로 냅다 던지고 이제 시장에 빠졌다가 이제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이번 장 잘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봉은 양봉으로 끝났지만 가격은 93불보다 좀 아래에서 끝났거든요. 6시에 또 트럼프가 또 이제 발언들이 있었어가지고 또 한 번에 확 하락했었는데 좀 좋은 뉴스나 시장이 받쳐졌더라면은 이제 110불은 갔었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사실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아직 숏비율은 24.70 아직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숏커버 아직 노려볼만 하고 110불 정도 가면 이제 애들도 숏커버로 한번 슈팅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번 주 좀 정리해온 뉴스나 소식들은 여기까지고요. 템퍼스 주주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